먼저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기록하면서 70만 원 선 터치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로봇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코스닥 급등을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또 이제 총 4위로 올라서는 흐름도 나타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흐름, 오늘의 흐름 또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새롭게 이제 코스닥 시총 4위로 올라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잠시 뒤에 또 ABL 바이오하고도 같이 엎치락뒤치락 거의 비슷한 시총 13조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인데요. 네. 일단 지금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먼저 미리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12일부터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한 7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일단 좀 준비가 들어온 과정 쪽에서 오늘 이제 시세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오늘 요즘 보면은 자동차 쪽에서 먼저 로봇 밸류를 받기 시작하면서 현대차가 주가에 강한 강황세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현대차는 좀 쉬는데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강한 시총 상위 쪽에 거의 1등이죠. 이쪽의 종목이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쪽들은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일단 코스닥에 대한 여러 가지 재조명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강점을 가장 앞서서 보게 되면 이제 삼성 로보틱스라고 봐야겠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빠지고 삼성 로보틱스가 이제 사명이 변경된다 할 수 있는 그런 관점 쪽에서 자회사 편입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그룹 쪽에서 전략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만한 변화가 나올 것이다. 기대감이 높은데 콜옵션 행사를 통해서 지분율을 3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수한 거 아니다. 라는 쪽에서 삼성의 로봇 사업과 관련된 쪽에서 가전, 모바일, 반도체 관련된 공정에서 자동화, 산업 자동화 쪽이죠. 거기다 추가로 휴머노이드까지 들어가서 핵심 플랫폼으로 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당장의 실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고요. 우선 밸류를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PR이 4,800배라고 하는 숫자까지 나오면서 이게 맞나라고 싶긴 하겠지만 이런 변화가 일단 기대감과 함께 다가올 로봇 시대에 대한 어떤 변화들을 그대로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협동 로봇 관련된 쪽과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족보행 로봇 휴보를 그래도 어느 다른 회사들보다도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기존에 카이스트 출신의 연구원들이 세운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기술력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산업용 협동 로봇과 그리고 또 서비스 의료 로봇까지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아직까지 구체화돼서 보여준 거는 조금 적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삼성의 시너지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감이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로봇 쪽에서 플랫폼까지도 같이 겸업하고 있다라는 쪽들이죠. 그래서 제어나 모듈 그리고 구동계 쪽에서 들어가는 AI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로봇이 그냥 단독적으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걸 바로바로 연결해서 액션으로 들어간다. 이건 어려운 국면입니다. 뒤에 제어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네. 그쪽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라는 쪽들이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하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 이제 로봇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커질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얘기하는 것처럼 2050년 가게 되면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한 20, 30년 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준비하는 과정 쪽에서 시장의 반응들은 일단 빠르게 성장한다는 관점 쪽에서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빠르면 2월 그리고 또 조금 늦으면 3월 달 안으로 옵티머스의 3세대 버전이 공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이 발달된 기술과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단순하게 산업용 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가사까지 그리고 또 서비스까지도 확장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시장 분위기는 이쪽에 주도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벌써 시총이 13조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몸집이 커진 상황들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코스닥에 재조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패시브 자금, 그러나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주가가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부터 성과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수 있는지도 실적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겠구나라는 것도 염두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의 흐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살펴봐야겠죠. 24만 4천 원까지도 장중에 급등해주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이 1000스닥 달성에 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시총 상위권에서 코스닥 4, 5위권에서 계속 흐름을 함께 가주고 있는 상황. ABL 바이오는 오늘의 흐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는 코스닥 시총의 로봇의 1위, 그리고 지금은 바이오 쪽에서 코스닥 시총의 1위, 이렇게 오늘 강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일단 외국인들은 3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지난번 알테오젠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동반적으로 급락했을 때 그때가 단기 저점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틀 동안 가장 빠르고 강하게 돌아오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충격을 소화하는 쪽 관점으로 보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너무 거기에 몰입될 필요 없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빠른 상승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ABL 바이오는 가장 강점을 보이는 게 이중항체 기술 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랩바디라고 하는 쪽들이 면역 관문을 조절하고 게다가 신규 타깃을 발굴하고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그리고 또 항체 약물 접합체 관련된 이중항체 치료제 쪽까지도 계속 또 넘보는 그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쪽에서 이제 성과가 안 나오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성과가 나온다라는 쪽에서 올해 일라이릴리 쪽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일라이릴리 쪽에서 3조 7천억 규모로 라이센싱 아웃을 했고 GSK로 4조 1천억대 규모로 라이센싱 아웃을 했기 때문에 누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 수출이 7건 그리고 또 계약금만 2,700억을 수령했다. 그리고 총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10조 가까이 된다라는 쪽인데 물론 이게 마일스톤이 주가적으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과정들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도전 과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총 계약 규모가 10조인데 시총이 13조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에서 지금 시장은 그래도 계속 또 관심이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그랩바디 같은 경우 보통 저희가 BBB 셔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기술입니다. 이쪽들이 뇌 같은 경우는 일단 뼈도 그렇고 혈관도 그렇고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어느 정도 약효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쪽과 함께 지금 기술 이전한 GSK, 일라이릴리 모두 기술 이전한 쪽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빠르게 그에 따른 약효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비만이나 이제 근육 질환 쪽으로까지 확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들이고 아마 조만간 사노피 쪽으로 추가 딜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규모가 클 것이다라는 쪽들의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쪽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중항체 관련된 ADC 쪽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네옥 바이오라고 하는 자회사의 자회사를 통해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나스닥 상장이나 아니면 또 매각을 통해서 엑시트할 계획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이중항체 ADC가 그때 매각 금액이나 상장을 했었을 때 또 기대감을 얼마큼 반영되는지 이것도 ABL 바이오의 긍정적인 모습들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ABL001 담도암 치료제입니다. 이쪽에서 2차 치료제인데 이쪽과 관련돼서 컴파스 테라피틱스와 파트너를 맺고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올해 1분기죠. 이때 이상 관련된 쪽에서 데이터가 공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로열티가 확정되는 쪽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나왔던 이제 성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주가에 작용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만 쭉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좀 기술 수출 계약 규모는 적지 않은 규모로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난
라이센싱 아웃했던 기술 수출 금액과 함께 앞으로 보여줄 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겠다는 쪽에서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선 비싸지 않다라는 쪽들이 주가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신고가가 나오다 보니까 살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를 소화하고 다음 국면으로 어떻게 가는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 짚어봤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그리고 전망까지 만나봤습니다. 종목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4년 만에 1000스닥을 돌파했고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장 분위기 또 좋은데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소부장 쪽도 한번 또 관심이 높아지겠다라는 쪽에서 관련된 종목 후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쪽으로 잘 알려진 회사고 2차전지 전해질 LiPF6라는 쪽도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고 게다가 또 관련된 첨가제나 그리고 또 냉매라고 그러죠.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 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특수 가스 관련된 쪽에서는 전문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반도체 관련된 쪽의 시가가스라든가 금속 배선가스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전공정 쪽에서 상당히 필요한 쪽인데 이쪽이 왜 중요하냐면 공정 미세화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같은 낸드 쪽의 업황들이 올해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만 낸드의 가격을 100% 인상하겠다라는 쪽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낸드에 대한 업황들도 상당히 좋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는 업황 개선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시가가스 같은 경우가 더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겠다는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끌어올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지난 1, 2년 동안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2차 전지 쪽이었습니다. 그쪽에 전해질과 전해액 관련된 소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첨가제까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업황이 부진했었죠. 그런 쪽에서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올해는 그래도 성과가 나온다는 쪽에서 반도체가 끌고 더 이상 크게 2차 전지 쪽이 더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돌아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을 좀 채우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자회사 한택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열 교환기 그리고 또 화학 플랜트용 저장 탱크를 차지하는 쪽이고 연결 실적으로는 매출의 거의 한 35% 차지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성과를 충분히 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이제 반도체나 화학 섬유 그리고 석유 그리고 또 발전 조선 관련된 쪽에서 탱커 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반도체 쪽 같은 약간 고압 쪽 그리고 또 관련된 탱크 쪽에서 컴팩트하고 소형에 대해선 어떤 경량화를 할 수 있는 또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같이 또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런 쪽까지 생각하게 되면 올해 전반적인 실적이 매출이 5,800억대까지 들어갔고 영업이익은 300억대까지 나오게 되면 일단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들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관심은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때 주가가 좀 강하게 가다가 조정을 횡보를 오래 받은 만큼 기대감을 좀 세우면서 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1차적인 저항대는 약 한 9,000원대 부근의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전과 함께 조금 더 반도체 소부장이 힘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10,000원대 근처까지는 한번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1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성 짚어봤습니다. 올해는 또 업황이 되살아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반도체 투탑이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